전국에 계신 문화일보 애독자 여러분, 그리고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2025년 1월 20일 화요일 허민의 뉴스쇼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좋아하시는 반가운 얼굴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수석 최고위원 신동욱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초대해 주셔서 정말 영광입니다. 저희가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진짜. 우리 문화일보 유튜브 애청자들께 한번 간단하게 좀 소감 한 말씀, 인사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뭐 조금 늦긴 했습니다만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 정말 올해는 바라시는 일 다 이루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특히 이 허민 문화일보 대기자님은 정말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그렇게 많지 않은 정치만 일생을 해오신 분이거든요. 대단한 인사이트가 있는 분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 보시면 우리 정치 현안이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지고 자기 주장이 강하게 지금 뭐 자기 주장만 강하게 하는 그런 정치 현실이 참 안타까운데, 우리 허민 대기자님의 진행을 보시면 아마 정치 현실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저희 국민의힘 지금 대단히 어렵습니다만 저희 국민의힘도 여러분들의 응원해 주시면 곧 일어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말씀 감사한데 네. 이게 신동욱 최고가 마치 이게 앵커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역시 피는 못 쓰겠구만요. 네. 오늘 이제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네. 뭐 장동혁 당대표의 단식, 오늘 6일째입니다. 예. 네, 지난주 목요일 자기선이 목금토 일월화 6일째인데, 사실은 뭐 저도 옛날에 대학 시절 때 뭐 좀 비슷한 걸 경험해서 하는데 3, 4일째가 힘들고 또 한 7, 8일 다가오면 또 두 번째 위기가 다가오는데, 지금 어떤 상태고 어떤 각오를 하고 있는지. 그래서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많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이제 장동혁 대표를 이제 비교적 몇 개월 동안 가까이서 지켜본 바로는, 굉장히 본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진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치인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저에게, 보통 우리가 이제 단식을 얘기할 때 정치권에서는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출구 전략이 있느냐라는 표현을 특히 중진들은 많이 씁니다. 그렇습니다. 언제 끝낼 것인가. 맞아요. 근데 제가 단식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걱정돼서 여러 차례 물어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짤 것이냐. 근데 그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이번 뭐 과정에 대해서는 비교적 소상하게 상의를 하고 했는데, 출구 전략 없습니다. 저는 제가 쓰러질 때까지 하든지 아니면 여당이 저희의 요구를 받아주든지 그때까지 가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험담도 말씀해 주셨지만 아주 제대로 단식을 하면 열흘을 넘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고. 힘들어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오늘 지금 엿새째 접어들거든요. 조금씩 건강에 기복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뭐 기본 에너지로만 그냥 유지하는 이런 상태여서, 근데 워낙 진정성이라든지 또는 눈속임 같은 걸 싫어하는 성격으로 보여서 사실 건강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장동혁 당대표가 아는 사람은 또 알지만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쇼잉하는 거 이런 것 별로 싫어하고요. 그리고 또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신앙심도 깊고, 깊고 그래서 뭔가 그러니까 이 거짓부렁 이런 거 하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사실은 너무 모험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사실 이게 또 걱정되는 점이 있거든요. 목숨을 바치겠다는 각오를 안 꺾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조금 걱정스러운 마음이 저는 뭐 건강이 걱정이지만 그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건강이 더 나빠지면 뭐 억지로라도 입원을 시키든지 하는 방법을 저희가 찾겠습니다만, 그러나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상황까지 왔는데 여당 지도부에서 단 한 명도 지금 와서 위로라든지 또는 단식 그만하라라는 이런 방문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하고, 오늘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 유승민 전 의원 오늘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저희 이제 야권 내부, 보수권 내부에 어떤 이 단식이 다시 한번 우리가 힘을 모으는 구심점으로 지금 작용하지 않을까. 오늘 내일 큰 전기가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당의 결집 효과가 지금 벌써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고요. 뭐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어저께 뭐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당 지지율이 3%포인트 이상 많이 올랐고,
민주당은 한 5%포인트가 떨어졌죠. 예, 예. 그래서 격차도 지금 양당의 격차도 5%포인트로 확 좁혀진 결과가 나와서 이것도 저는 당식이 가져온 효과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죠? 예, 뭐 동의하고요.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지금 뭐 김병기 또는 뭐 강선우 사태 이런 것들이 워낙 진행이 되고 있고 이제 저희 당 다만 안타까운 것은 저희 당 내부에서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이런 진정성 있는 단식조차도 굉장히 좀 폄훼하는 이런 부적절한 언행을 네. 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지금 저희 당이 저희 당 대표가 단식을 하는 것은 대단히 엄중한 정치적 상황을 저희가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이걸 개인적으로 본인의 생각이 있을 수는 있죠. 네. 그러나 그걸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가 않고 네. 지금은 어쨌든 장동혁 대표의 단식을 중심으로 우리가 마음을 모아 나가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단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소수자가 할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저항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극단적인 저항 방법, 자기 몸에 대해서 극단적인 저항이지만 그러나 평화적인 방식이죠. 그래서 저는 이게 이 간디의 비폭력 저항 같은 걸 떠올리게 되는데 야당 내부에서도 또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폄훼하는 그런 발언이 나오고 이런 것은 굉장히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 단식 그래도 어떤 식으로든 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거 단식을 이 단식 정국을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제가 사실 그런 물밑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여당이 성의를 보여야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본인들이 통일교 특검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다가 갑자기 무슨 신천지를 붙이고 온갖 조건을 이상해졌죠. 붙여서 이상해진 네. 겁니다. 네. 그분들 자꾸 우리가 할 생각이 없다라고 지금 뒤집어 씌우려고 그러는데 처음에 통일교 특검 하겠다고 그래서 그럼 좋다. 협상하자 그랬던 거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개혁신당하고 또 같이 하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것저것 자꾸 붙여가지고 지금 뭐 특검을 왜 하냐 또 이렇게 나오는데 이 특검은 명분이 분명합니다. 지금 수사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고 이걸 그냥 넘어갈 경우에 앞으로 계속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을 것이고 또 지난주는 본인들 작년 내내 3대 특검 가지고 저희 압박하더니 또 2차 특검 안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에 보면 최소한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네. 이 특검에 대해서는 좀 성의를 좀 보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저는 탈출구라고 생각하고 물론 지금 장동혁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장동혁 대표가 쓰러지는 상태가 올 경우에 그 다음에 어떤 상태로 갈 것인지는 저도 지금 예단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다른 분들이 또 단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야권의 저항이 굉장히 거세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워낙 힘으로 그동안 밀어붙여 와서 본인들이 생각대로 다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장동혁 대표의 단식이 어떤 발화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저도 어제부터는 출구라는 것을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출구는 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또 열어주실 수도 있겠다. 그렇습니다. 그런 생각을 사실은 뭐 좀 아까 리얼미터 네. 그 여론조사 결과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 사실은 여론이 움직이고 여론이 이게 뭔가 방향을 정해주면 아무리 이제 거대 의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여당이라도 그것을 여론을 이제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여론이 결국은 이 단식 국면을 해결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적어도 통일교 전재수 의원 관련된 공천은 통일교 뇌물 문제라든지 또 공천 뇌물 문제 이 두 가지 특검 정도는 네. 민주당이 수용하는 것이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 국회가 계속 비정상으로 갈 거거든요. 예. 혹시 뭐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특히 뭐 전재수 의원, 저 의원이 관련된 여러 가지 돈 문제, 거래 문제, 그리고 또 공천원금 문제 이런 것들이 이 여권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어떤 분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일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안 받는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저는 뭐 거의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그렇군요. 생각을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신천지 부분을 또 붙였거든요. 네. 근데 신천지든 통일교든 뭐 이단을 우리가 어떻게 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동의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신천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난 혐의라든지 누가 관련돼 있다라든지 이게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자꾸 갖다 붙여서 다 하자 그러면 그건 정말 트집 잡기에 불과한 것이고 특히 이제 공천 뇌물 문제는 그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윗선에 누군가가 지금 네. 연루돼 있을 것이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부분이고 네. 통일교 부분도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녹취록이 나온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에도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협상을 통해서 이 부분의 특검만큼은 좀 받아주는 것이 네. 좋겠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이제 저희하고 어쨌든 사실은 그 단식에 들어간 시점에 대해서 저희가 논의할 때 개혁신당의 천하람 대표가 특검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는 그 시점에서 하면 어떤 공조의 모양새, 네. 야권 공조의 모양새를 굉장히 사실은 말하자면 의도한 것이거든요. 뭐 자꾸 한동훈 대표 얘기를 합니다만 그게 아니고 천하람 대표가 필리버스터 시작하는 그 타이밍에 장동혁 대표는 단식한다 이거였거든요. 네. 사실은. 네. 근데 이준석 대표가 들어오면 뭐 동조 단식을 이어줄지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힘이 붙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동혁 대표와 그 이제 측근들에게 물어보니까 이제 원래 이 단식이라고 하는 거를 한 달여 전부터 언제 단식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고 그것이 야권 연대의 어떤 발화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하람 원내대표의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시작한 것인데 묘하게 그것이 한동훈의 이제 제명 요 사건 직후에 된 것이어서 그렇게 그거 짧게만 좀 배경 설명을 드리면요. 네, 어차피 한동훈 처음에 단식을 하겠다고 결심을 했을 때가 통일교하고 공천 뇌물 문제가 불거졌을 때입니다. 그때 장동혁 대표가 이것을 요구하면서 단식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실제로 네. 오늘 오후부터 하겠다는 날 아침에. 근데 그때가 타이밍이 언제였냐면 여야 협상이 시작되기 전이었습니다. 근데 김병기 당시 원내대표가 상당히 특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어요. 할 수 있다 우리도. 근데 민주당에서 특검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당대표가 하라고 단식하는 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말리고 다른 측근들도 말리고 네. 타이밍이 아니다 이거는. 여야 협상을 하다가 협상이 교착 상태로 빠졌을 때 당대표가 협상 타결을 촉구하면서 단식을 해야지 단식의 명분이 있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또 이준석 대표도 특검하자고 나와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이건 일단 협상을 지켜보는 것이 맞겠다. 네. 그래서 늦어졌던 것이고 또 마침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2차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서 천하람 대표가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1번으로 하겠다고 나서주니 그럼 이때가 우리 대표도 뭔가 진정성을 보일 시점이다. 네. 이렇게 된 거지 네. 윤리위 결정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없습니다. 거죠.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연스럽게 한동훈의 사과 문제, 이른바 사과 문제로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그 18일 페이스북에 올린 동영상 보셨나요? 혹시? 네, 한 2분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크게 두 개입니다. 첫 번째는 징계는 조작이고 정치 보복이다. 그렇죠? 두 번째는 그것과 별개로 상황이 여기까지 온 것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송구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대단히 아쉽습니다. 네. 대단히 아쉽습니다. 저는 사실 오래전부터 한동훈 대표의 결자 해지를 소위 이제 주장해온 사람인데 상당 시간 전에 뭐 조작 감사는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런 혼란을 끼친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송구스럽다라는 표현을 썼으면 그거는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텐데 이미 이 정도의 사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 늦었고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조작 감사를 전제로 하고 나는 사과한다는 것은 사실은 문법적으로도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조작 감사인데 우리가 사과를 받아야 될 분이죠. 그렇게 되면 문법적으로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중재안이라고 일종의 내놓은 것이 계속 그렇게 조작이라고 주장을 하시면 윤리위원회에서의 결정도 신뢰하기 어렵다. 당무감사위원회도 조작감사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최고위는 여러 개파의 최고위원들이 있고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최고위원회에서 검증하자라고 제가 내놓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이제 저 정도 형태의 사과문을 내 가지고는 진정성 있는 사과로 좀 받아들이기는 좀 사과를 하는 데 있어서 당원 게시판 사태라고 하는 그 단어조차가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송구하다는 얘기는 딱 한 번 있었고 이분 영상 중에 그 앞뒤로 정치보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배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자기의 이렇게 무죄성을 강력하게 천명을 하면서 이 조작에 대한 희생자다, 피해자다라고 하는 강조하면서 사과를 한다. 아까 말씀했지만은 굉장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다. 그래서 이제는 진실에 기반한 어떤 결정, 진실에 기반한 사과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무작정 정치 보복이다. 그리고 저희 당의 입장에서도 참 답답한 게 당이라는 게 공식 조직 아닙니까? 그렇죠. 조작 감사를 하면 저희 당이 무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에서 회사의 대표를 내쫓는데 어떤 증거를 조작해서 그 회사의 대표를 내쫓으면 그 회사가 나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저는 적어도 공식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든지 그게 못 믿겠으면 재심이 됐든 검증이 됐든 거기에 동의해서 들어와서 같이 논의를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조작감사, 정치보복 이 두 단어만 가지고는 지금 상황을 납득시키기에는 상당히 어렵다. 이 당무감사위원회 결정이 이제 검찰로 말하면 수사 결과라고 한다면, 그다음에 이제 윤리위원회 결정은 이게 재판, 그렇죠. 일반적으로 보면 재판의 과정인데 우리가 재판에 불만이 있어도 결정에 사실은 그걸 일단은 수용한다. 그래서 뭐 상소를 하든지 항고를 하든지 뭐 또 재심을 요청하든지 하는 건데 재심도 하지 않겠다. 근데 조작이다. 나는 피해자다. 이렇게 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는 말씀이시고요. 아까 신최고께서 제안했던 이게 최고위원회의 검증. 요거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이거를 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측에서도 한동훈과 또 친한 그룹에서도 받아줄 수도 있을 것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소식이 받을 가능성이 전혀 받겠다는 뭐 그런 시그널은 없고요. 사실은 이제 그게 이제 제안을 한 이유가 우리 당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는 자료를 최고위원 회의로 다 가져와 보라는 겁니다. 그건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이렇게 논란이 있으면. 그러면 거기 안에는 뭐 소위 친한계라고 분류되는 분들도 있고 하니 그걸 다 본 이상은 어디 가서 저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고 그분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는 같이 보는 거니까. 팩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 논란은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걸 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전제는 이제 한동훈 전 대표 측이 또는 한동훈 전 대표가 어쨌든 그 같은 장소에서 같은 IP 두 개의 IP로 핵심입니다. 이제 5명, 6명의 그 모든 이제 몇백 개 선출, 되는 그렇죠. 다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결국 이 자신이 갖고 있는 컴퓨터 PC의 IP를 주소만 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건데 그거 주는 게 어려울까요? 왜 못 주는 걸까요? 글쎄요, 뭐 그건 우리 시청자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없는 문제지만 어쨌든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게 가장 말하자면 막혀 있는 부분인 거죠. 막혀 있는 부분이라서 그러니까 참 최고위원회에서 이거를 검증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신최고 개인만의 아이디어입니까? 아니면 그 최고위의 뭐 그 의견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그 얘기를 냈을 때는 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 저 나름대로 또 답답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인 아이디어로 낸 것인데 오늘 아침에 뭐 여러분이 또 전화 주셔서 좋은 방안인 것 같다. 당 안에서도 상당히 여러분들이 합리적인 생각이다. 또 당 대변인도 뭐 공식적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생각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한동훈 대표 측에서만 응하면 이걸 할 수 있는 여건은 다 마련돼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뭐 이 부분이 그 대표가 지금 목숨을 걸고 단식하는 상황에서 그 이후에 제가 아이디어를 낸 다음에 대표와 이 얘기를 깊이 있게 한 것은 아니지만 뭐 당 지도부에 나오는 반응들을 보면 그게 뭐 개인 생각입니다라든지 이런 반응이 없는 걸 보면 저는 뭐 지금도 동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며칠 전 올린 글에서도 사실은 그 한동훈 전 대표 자신이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면서 기술적으로는 그게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IP 주소를 그것만 공개하면 끝난다. 공개하고 제공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이 없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지금으로서는 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근데 길게 보면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정치를 뭐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나고 또 그게 얼마간의 시간을 거쳐서 어떤 정치를 하시려고 할지는 모르지만 길게 보면 이거 공개하시고 털고 가시는 게 이제는 그렇죠. 정치라고 하는 게 100m 단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맞다고 봅니다. 마라톤이고. 두고 이게 문제가 될 건데. 이해운 관련해서 짧게 하나 여쭤볼게요. 청와대는 이게 통합이다. 통합의 정신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가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도전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게 청문회까지 봐야 되겠다. 그런데 어저께 이게 청문회가 열리지 못했습니다. 자료 제출이 15%에 그쳤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자료 제출도요, 뭐, 민주당에서는 75% 자료 제출했다. 근데 전부 개인정보라서 공개할 수 없다라는 그걸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저는 청문회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개인 네. 생각이었습니다만, 그 직접 청문회를 하는 이제 기재위 위원들은 이런 청문회는 할 수가 없다. 민주당 의원들과 짜고 그냥 해명의 기회만 주는 청문회인데 자료에 근거해서 공박을 할 수 없는 청문회가 무슨 의미가 있냐. 이제 이것이고, 첫 번째 질문, 통합의 과정인데 하필 이런 분을 가지고 통합을 하려고 할 네. 필요가 있습니까? 네. 저는 저희 당에 있었던 분이라고 해서 사실 부끄럽습니다. 저희 당에 그분이 계셨다는 것이. 네. 저희 당에 있었던 분이라는 걸 가지고 자꾸 민주당이 공격을 하는데, 네. 그럼 그거 알려주신 기회가 돼서 이제라도 저희 당에서 내보내서 저는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분을 장관을 시키겠다고 하는 것은 오기인 것이죠. 어떤 정당이야 뭐 일종의 도덕적 흠결이 있어도 우리가 안고 간다는 게 있을 수 있죠. 민주당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있을 수 있지만 국민을 상대로 정치하는 국무위원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청문회에 올릴 가치조차 없다는 것이 저희 당의 판단인 것이고, 그걸 이런저런 말꼬리를 잡아서 국민의힘에서 저지르는 범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정말 궁색한 변명인 거죠. 청문회할 가치도 없어요. 원래는 이게 다른 당에 집권당이 집권 여권 세력이 그 야당의 인사를 데려올 때는 내가 이 인사를 써도 되겠느냐라고 상호 의논하고 협의하고 협력을 요청하는 이것이 통합의 전 단계거든요. 통합의 전제 저도 그 조건이고. 얘기를 근데 여러 차례 했어요. 그렇지 않고 무조건 빼오기를 하면서 통합이다. 이거는 저는 뭐 개인적 전 예. 정치 취재 오래 했지만 그런 경우는 처음 봤습니다. 그 정치가 네. 갈수록 타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예. 지방선거 최대 관전 포인트. 지방선거의 승패의 기준은 뭡니까? 저는 어쨌든 서울 부산시장. 서울 부산시장. 예. 서울 부산시장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이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예,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는 않고, 지금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지표들이 저희도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합니다만, 네. 이제 그것이 선거 국면으로 다가가면 지금 잡히지 않는 저희 진영의 분들은 어차피 저희 쪽으로 결집을 할 것인데, 다만 저희 당이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만 잘 정리가 되고, 또 하나는 이제 공천.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하기는 그냥 관성적인, 관행적인 공천은 좀 안 하려고 혁신 공천을 해야 혁신 되죠. 공천을 하려고 매우 노력할 것이다. 그런 정도는 저도 뭐 이렇게 느끼고 혁신 있습니다. 공천의 일환으로 서울시장의 신동욱 최고위원께서 나가시면 어떠느냐라고 하는 뭐 여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거기에 대한 생각을 좀 저 정리하신 적이 이름을 있나요? 거론해 주는 것은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정치인으로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지금은 저희 당이 처한 상황이라든지 또 제가 정치에 입문한 2년 정도 됐는데 정말로 저는 이 정치나 국가가 이런 식으로 이제 소위 속된 표현으로 망가지는 상황으로 가는 것은 상상도 안 하고 사실은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그 부분이 당이든 어디든 저의 쓰임새가 어디에 있을 것인가가 정말 절박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또 제가 정치를 시작한 그 초심의 테두리 안에서 뭐 어떤 고민이든 어떤 결정이든 하는데, 다만 지금 입장에서는 정말 그 뭐라고 표현드리기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직은 뭐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가능성을 완전히 닫아놓진 않았다. 저는 서울시장만큼은 이길 수 있는 후보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이길 수 있는 후보 중에 한 분이 본인일 수도 저에 대한 있죠. 판단을 제가 하기는 뭐. 알겠습니다. 네. 오늘 나오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